뭐 매출이 한 2, 30만 원 찍다가 오늘 6만 5천 원 찍는 거야. 8명인 거 왔어. 손님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런 시절이 있었어. 된다니까. 내가 그 뒤로 1억 3천까지 찍었단 말이야. 손 장지진다고. 이것만 하면 그냥 손님은 는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파는 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집은 거짓말하면 무조건 2천 팔아. 사장님, 요새 손님 진짜 없잖아요. 이럴 때 손님이 조금이라도 더 올 수 있게 하시는 방법 뭐 없을까요? 손님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있어. 그 가게 손님을 늘리는 건 사실은 좀 약간 좀 더 어려운 영역이고, 그 밑바닥에 있는 식당들 있잖아. 완전 매출이 수익이 안 나는 식당들. 이런 식당들은 내가 무조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손님은 무조건 늘어나. 첫 번째는 확실한 상품력을 갖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긴 해. 그렇지 않아? 네. 확실한 상품력이라는 게 뭐예요? 맛있는 거? 맛있어야지. 그쵸. 지금 말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음식점 사장님이 그건 잘못된 거야. 그 맛이란 거는 그냥 기본적이 되고 손님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매력을 가져야지. 예를 들자면 앞바당에 점심 웨이팅이 좀 많거든 우리가. 그런데 그 점장이나 직원한테 계산하고 나가면서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팔아서 남아요? 이렇게 물어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소름 딱 돋았어. 내가 너무 원하는 말이거든. 손님이 나갈 때 그 말을 하고 나가잖아. 그러면 그 집은 매출이 줄어들 수가 없어. 그리고 무조건 손님이 계속 늘어나. 앞바당이 처음에는 내가 그 점심 가격을 찾는 동안에 좀 헤맸는데 지금은 손님이 그런 말을 하는 손님이 너무 많았대. 나는 손님들이 하는 말 중에 너무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그런 말 안 믿어. 그게 인사야. 손님이 하는 말 중에 이렇게 팔아도 남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요?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 손님이 진심으로 하는 말. 이게 상품력이 확실하다는 거야. 근데 정말 남긴 하는 거죠, 앞바당. 내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아. 생각보다 많이 남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 남는 부분이 있지만 이쪽에서 많이 남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만 나오면 난 된다고 생각해. 그 손님은 싼 메뉴를 먹고 뭐 셀프바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런 손님이 생각하는 건 모르겠고 점심에 싸게 먹고 간 손님은 저녁에도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리고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는 나는 내가 만약에 저 음식 먹으면은 나 저 돈 주고 먹을까? 나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거든. 다시마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 다시마는 앞바당과 같은 컨셉으로 갈 수는 없어. 다시마에서 이렇게 주고도 남아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고 손님한테 음식이 딱 상에 나갔을 때 오 이래 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먹고 나면 이렇게 나가. 우는 아니지만 이러고 나가. 그 정도면 된다고 난 생각하고 다시마를 만들어 간단 말이야. 우는 아니지. 다시 오세요? 우리 재방문율 높지 우리는. 그쵸. 거의 제가 이제 매장 내려가도 매번 오시던 분들이에요. 거의 20년 단골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다시마를 앞바당처럼 만들면 사실은 골치 아파. 여기는 막 빠글빠글하게 만드는 그런 식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님이 대접하는 식당의 컨셉이거든. 앞바당도 대접하는 식당이고 다시마도 대접하는 식당의 컨셉인데 두 대접하는 타겟이 달라. 앞바당은 내가 밥을 푸짐하게 먹여주고 싶은 사람이고 다시마는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공간의 포지션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막 셀프바에 막 빠글빠글 막 사람들 막 많고 그러면 그 타겟들이 원하는 건 아니지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두 번째는 물귀신 작전이 필요해. 물귀신 작전. 재방문을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지. 우리 가정의 달 되면 5월달, 6월달에 3대가 방문하면 상품권을 주는 행사가 있어. 10,000원짜리 상품권 주잖아. 그냥 우리 3대예요 그러면은 증명 필요 없이 그냥 가짜로 해도 3대라고 그러면 그냥 상품권 10,000원짜리 줘.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진 손님이 그걸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요 5월달에 오셔서 그 상품권을 받으시는 분들은 부모님 집 근처거나 아니면 누구네 집 근처여서 여기 와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 근처가 아니라. 그럼 그 상품권을 받으면은 쓰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주더라고요 남을. 남을? 네. 맞아. 그것도 있어. 그 상품권을 받은 손님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옛날에 오프라인 상품권을 주로 줬잖아. 그걸 지갑에 넣어. 그럼 지갑에 넣으면은 그 지갑에 계속 가져다녀. 지갑에 그 상품권이 후두루두 될 때까지 한 1년 동안 가져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걸 까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있는 거야. 다시만 가야 되는데, 다시만 가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이거 써야 되는데. 그리고 또 딱 깠는데 어느 날 뭘 꺼내다가 그게 딸려 나오면 옆에 사람이 이거 뭐야 그래. 돈이 아니잖아. 상품권이야. 어디 거야? 그러면 여기 초밥집에 다시마라고 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 순간에 손님이 한번 생각하고 그걸 본 옆에 사람한테 구전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손님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상품권을 주거나 뭔가 행사할 때는 명분이 필요해. 3대 행사. 그 다음에 우리 좀 있으면 8.15 행사하지. 거기에는 국가유공자,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공무원, 소방관, 경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8.15 기념으로 와서 드시면 그분은 30% 할인을 드린다 하는 거거든. 그분 혼자 와서 밥을 먹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내가 해보니까. 그 주변 분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물귀신 작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손님이 한번 오면 그 손님을 다시 올 수 있게 자꾸 뭔가를 던져줘서 끌고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 상품권을 가져간 손님이 옆 사람한테 구전을 하면서 그 손님이 또 오게 만드는 방법이지. 이렇게 엮여서 손님을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야. 상품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받은 상품권
가지고 다니나요?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 세상인데 머니클립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상품권을 만들었지. 카카오톡이 지금 마케팅이 좋은 이유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내 손님들, 단골 손님들한테 마케팅하기 너무 좋아. 거기서 온라인 상품권을 만들었지. 10,000원짜리. 지갑에 안 넣고 다니니까 이제는 영업 그 마케팅 방법이 좀 바뀐 거야. 온라인 상품권을 줘가지고 친구를 끊지 않도록 만드는 거지. 아까 얘기하던 건데 상품권 얘기 다시 해주자면은 내가 이거 맨날 유튜브 찍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 이상하게. 상품권이 중요한 거. 내 자체 매장에 상품권을 만들면 누가 이거 쓰겠어 하지만 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 브랜드가 작지만 상품권도 있는 식당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 아닌가? 두 번째는 우리 같은 경우에 다시마나 앞바당은 회사에서 그 상품권을 많이 사가. 30만원씩 50만원씩 사다가 한테 나눠주는 거야. 돈을 못 주게 돼 있으니까. 밥 먹으라고. 아니면 회사 영업사원들이 월말이 되면은 영업이 마감되면서 그 달까지 써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와가지고 사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 달에 와가지고 그거를 음식을 이제 구매하는 거지. 그 돈 가지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품권은 선결제 방식이거든. 후결제도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자기 지인 나눠주기도 하고 다음 달 영업에 사용한다는 거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상품권은 무조건 좋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누군가는 지갑에 계속 넣어놓고 다니다가 내가 발행한 지 1년이 지난 너덜너덜한 상품권 들고 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품권은 마케팅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 그리고 저희는 여기 근처에 공단이 있잖아요. 공단에서도 많이 뭔가 직원들한테 선물로 그럴 때 이거를 사가지고 나눠주더라고. 물론 그게 규모가 크면 더 잘 되겠지만 요즘에 웬만한 식당도 규모가 되는 개인점들이 많거든. 난 다시마 1층에 8평이었을 때 상품권을 만들었었거든. 이게 버전이 1, 2, 3가 있는데 얼추당통하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비웃긴 했는데 난 그래도 재밌었어. 그게 상품권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 상품권 제작하는 비용은 장당 내가 맨 처음 했을 때 100원이었는데 지금 200원인가 150원인가 할 거야 아마 한 장당. 그런데 그만큼 값어치를 하니까 상품권은 그거 가져가잖아? 회수율 100% 아니다. 사가면 내가 알기로는 회수율이 100%가 안 돼. 잊어버리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이제 어느 식당 가면은 장부를 쓰는 식당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장부하지 마세요. 저희 여기서 계속 먹을 건데요. 한 달간 먹은 다음에 후결제하면 안 돼요? 그럼 난 안 된다 그래. 그냥 여기 사가시고요. 제가 상품권 한 장 더 드릴게요. 100만 원치 사시면요. 제가 2장 더 드릴게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나은 거야. 그 선결제를 받고 상품권을 줘. 얘기했잖아. 회수율 100% 아니니까. 또 한 가지 상품권의 핵심 또 한 가지 알려줄게. 자, 누군가 10,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 받았어. 그 사람 10,000원 떡 맞춰서 먹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이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상품권 쓰려고 2-3사람 데려온다? 그럼 난 뭐야? 난 무조건 이득인 거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품권은 엄청 좋은 거야. 꼭 만드세요, 상품권. 이거 제목 깔아야겠는데요? 상품권 만들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매출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얘기야. 이건 무조건 매출이 오른다니까. 이거는 안 오를 수가 없어. 다음은 온라인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야. 이거 맨날 얘기해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관심 없고 할 줄 모른대. 네이버가 플레이스를 만들 때 바보들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나도 들어가면 헷갈릴 때가 있긴 하지만 몇 번 손대고 익숙해지면 쉬워. 그것도 핸드폰에서 다 조작이 가능해. 핸드폰에 조작이 가능하고 사진 넣기도 편해. 내가 그냥 글자 쓰기도 편해.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온라인에 있는 이 내 플레이스, 내 매장에 대한 정보가 너무 안 돼 있어. 손님이 내 가게를 접촉하는 첫 번째는 온라인이잖아. 핸드폰이잖아. 거기다가 정보도 안 넣고 사진도 대충 넣어놓고 못 파는지도 안 넣어놓고 영업시간도 제대로 안 넣어놓고 그런데 손님이 그걸 믿고 어떻게 오겠어. 그러니까 요즘에 손님들은 온라인에 먼저 딱 들어가서 보고 이 집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본단 말이야. 나도 그러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온라인에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뭐 핵심 키워드를 넣고 이런 걸 하지 않으셔도 영업시간 그리고 메뉴 이 정도는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면 손님이 딱 보고 그냥 여기 가자 선택하는데 주차장도 애매하고 뭐 영업시간도 애매하면 딴 데 봐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플레이스 최적화라는 그런 툴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정보만 넣어서 우리 가게 어떤 가게고 위치가 어디고 버스 몇 번 타고 가야 돼 이런 거 자세하게만 넣어놔도 벌써 앞으로 위로 쭉 올라가. 그리고 손님들이 접근성이 쉬워지면 당연히 이 가게를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음식 사진도 그냥 대충 찍어서 넣지 말고 그 음식 사진 찍는 사람들 한 4-50만 원 하거든? 그거 찍으면 한 1년 써먹는단 말이야. 그런 거 하면 너무 좋지. 괜히 시작해서 악성 리뷰나 달리고 그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 많이 했어. 그 약간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 내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막 나쁜 얘기 써놓는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안 만들어도 네이버가 기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맞아. 그래 거기에 달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사업자를 내는 순간 네이버가 등록이 돼. 내가 이거를 등록 안 해도 네이버가 정기적으로 사업자를 파악해서 그걸 등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내가 들어가서 정보를 잘 넣어놓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악성 리뷰도 내가 해보니까 전체 리뷰의 일부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욕했다면 그걸 보완하면 되지. 나는 리뷰가 달리면은 거기다가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써. 음식이 뭐 어쩌고 막 거짓말 쓰잖아 그 사람이. 그럼 나도 거짓말로 써. 여기 5번째 방문하신 손님 맞으시죠? 그러면서 저번에는 맛있게 드시고 이번에 좀 불만 있으셨는데
잘못하셨나 봐요. 제가 다음번에 잘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꼭 오세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거짓말을 썼어 나도. 그럼 걔가 그걸 보고서 엄청 빡칠 거야. 그쵸. 근데 대댓글은 안 되니까. 대댓글이 안 돼. 그럼 지워야 돼 자기가. 그럼 그렇게 쓰면 돼. 내가 대응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막 쓰는 거야. 자, 다음은 이거는 조금 장기적인 얘기긴 한데 나는 우리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직원을 만족시킨다는 게 지금 우리 직원들 10명을 세워놓고 내가 우리 회사에 만족하네 물으면은 내가 볼 때는 한 60점밖에 안 될 거라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60점을 만들기 위해서 80점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업주들이. 직원이 내부 고객이라는 그 전문 용어를 가지고 있거든. 그 직원이 나한테는 고객이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다 가서 바이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가게가 어떻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고객으로 인지해야 돼. 그래서 직원들을 만족시키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야. 맨날 하는 얘기잖아. 급여도 옆집보다 많이 줘야 되고 후보도 더 많이 줘야 되고. 옛날에 내가 그런 것도 했었어. 매출의 일부를 팁으로 띄워준 적이 있었어. 테이블마다 게시판이 있었는데 테이블 게시판에 적어놨지. 이번 달에 매출이 얼마고 매출까지 공개해가면서 매출이 얼마인데 여기에 직원 팁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하다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런 것처럼 직원들한테 뭔가 돌려주는 방식은 이 가게가 손님을 장기적으로 늘리는데 나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직원들한테 많이 퍼주시면 대표님 가져가실 거 있나요? 아니 근데 난 퍼준다는 개념이 좀 아닌 것 같아. 퍼준 적은 없어. 아니 턴 좀 친다 봐봐. 근데 퍼준 적 있냐? 나 퍼준 적은 없다 진짜. 난 퍼준 적은 없고 그냥 약속을 지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지. 그럼 직원들이 그렇게 잘해주면 더 바라고 그러지는 않나요? 내가 해보니까 직원들이 더 바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직원들은 내가 해준 대로 그냥 받긴 하는데 하다가 안 하면 되게 싫어해. 그걸 주다가 안 주면 무조건 싫어해. 주다 말아? 주다 말아.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직원들이 그거를 싫어하더라도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뿌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형태는 바뀌어도 문제되진 않더라고. 직원들이 다 알아주더라 이거야 나를. 자, 다음 마지막으로는 손님을 반드시 모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단골 싸움이야. 내 상품이 좋으면 신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마케팅에서 끌고 오는 거? 나는 요즘에 약간 거기에 회의적인 걸 가지고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손님을 차근차근 모아놓으면 매출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지. 하루에 100명의 손님이 왔어. 그중에 한 명씩만 재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 가게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손님을 모으려는 노력 안 하고 그냥 단발성으로만 자꾸 손님한테 팔려고 그러면 이 가게는 언젠간 경쟁업체가 나타나면 손님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반드시 손님을 모아야 돼. 오늘 내가 얘기한 첫 번째, 확실한 상품력을 갖는다. 두 번째, 물귀신 작전. 세 번째, 상품권을 만들자. 네 번째, 온라인 인테리어를 꼭 해라. 다섯 번째, 직원을 만족시켜라. 여섯 번째, 꼭 손님을 모아라. 이것만 지키면 지금 여러분들 매출 바닥이잖아요. 내가 매출 안 넣으면 손에 장아지 짓게. 진짜로. 이거는 우리같이 매출이 맥시멈까지 온 매장들은 하고 있는 매장들이 많아요. 이 중에 일부를. 그리고 일부 중에 몇 가지를 강력하게 하면 매출이 맥시멈까지 와요. 매출이 바닥인 식당들은 그 집만 요 몇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보다 무조건 매출이 올라요. 내가 장 지진다고 그러잖아. 안 되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 주세요. 내가 옛날에 여기 문을 딱 열었는데 하루에 2팀이 오는 거야. 그날 매출이 65,000원이었어. 그날 매출. 내가 다시마 초창기 때. 뭐 매출이 한 2,30만원 찍다가 오늘 65,000원 찍는 거야. 8명인가 왔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알바하고 그 추운 겨울에 앉아가지고 손님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런 시절이 있었어. 된다니까. 내가 그 뒤로 1억 3천까지 찍었단 말이야. 물론 1, 2층을 확대했지만. 그 상태에서 하신 노력이 이게 애기스야 총망라야. 손 장지진다고. 이것만 하면 그냥 손님은 는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파는 집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집은 거짓말하면 무조건 2,000 팔아. 진짜야. 이건 진짜야.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제가 무료 상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신청하시고요. 창톡에 컨설팅비 90%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창톡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지원해주세요.